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검찰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버질 그리피스 씨에게 최대 6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100만 달러를 구형했습니다. 그리피스 씨가 위법 행위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다면서 과거 한국을 이용해 북한의 암호화폐를 송금하려 한 혐의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검찰은 북한에 무단 입국해 제재 회피 기술을 전수한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개발자 그리피스 씨의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18일 미국 재판부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선고 제안서를 통해 그리피스 씨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하고 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며 다른 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정권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해 63개월에서 78개월 범인의 형량을 구형하고 100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적대적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국의 제재 회피를 선택한 미국인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그는 북한이 자국민에게 만행을 저지르고 핵 역량으로 미국을 위협한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방문을 통해 제재 위반과 연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신이 전수한 암호화폐 전문 기술이 북한의 제재 회피 목적에 사용될 것이란 점 또한 사전에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피스 씨는 지난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해 관련 기술 전수 등의 혐의로 같은 해 11월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됐으며 2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날 그리피스 씨가 한국을 이용해 북한으로 암호화폐를 송금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을 추가로 공개하고 이 과정에서 그리피스 씨를 도운 한국인 조력자들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리피스 씨는 방북을 약 1년 앞둔 2018년 6월 CC5로 명명된 한국의 사업 연락체계 이메일을 보내 북한의 이더리움 노드, 즉 암호화폐 거래의 주축으로 통하는 일종의 연결망 구축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연락책은 얼마 후 이메일 답신을 통해 한국 정부가 그리피스가 소속된 이더리움 재단에 대한 지원에 개방적이라면서 서울 이더리움 연구센터를 지원하고 북한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피스 씨는 또 2019년 8월에도 미상의 인물과의 대화에서 북한과 한국 사이에 이더리움 화폐 1이더를 송금하고 싶다며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이 송금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며칠 후 그리피스 씨는 개인 6으로 지칭된 한국 국적자를 대리인으로 이용해 북한의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그리피스 씨 등이 북한의 이더리움 노드를 구축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 서울시의 도움을 받으려 한 정황을 재판부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그리피스 씨는 2018년 8월 이더리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장, 즉 당시 박원순 시장을 언급한 뒤 그가 북한에 노드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했다면서 한국은 그런 제재 위반이 허용되는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못지않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러시아의 사이버 범죄자 등과도 협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22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 해킹 조직이 러시아의 해킹 범죄 조직과 연계하고 있다는 최근 보고서 내용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 해킹 조직이 러시아의 사이버 범죄 조직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ll I can say generally is that North Korea's cyber capabilities have been manifest in the world, and they work with all kinds of cyber criminals around the world, including Russian cyber criminals. I've got nothing further for you on that today. 설리번 보좌관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언급을 자제했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해킹 조직 간 협력에 대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사이버 역량을 평가하면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명시한 것은 주목됩니다.
앞서 미국 하버드대 벨퍼 센터는 지난 15일 발표한 사이버 범죄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 등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이버 범죄 지하 조직과 연계한 사이버 범죄 활동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해킹 조직들이 애국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중국 사이버 범죄 조직보다 금전 탈취 등의 목적을 둔 러시아어 기반 지하 범죄 조직과 연계 활동을 더 선호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당국은 이 같은 사이버 범죄 행위에 대해 그 대상이 구소련 등 공산권 국가만 아니면 전략적으로 묵인하고 있으며 이 점 역시 북한의 해킹 조직의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해킹 조직이 지난 2015년부터 러시아어 기반 해킹 조직과 협력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그들로부터 랜섬웨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이 같은 사이버 범죄 협력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실효성을 훼손하고 있고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전용하기 위한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역량 확대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 등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통합 예산안에 북한 정권의 악의적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나라의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또 미국 정보당국은 2021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중요한 미국의 인프라와 기업 네트워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의 사이버 능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해커들이 가장 많이 알려진 암호화폐 비트코인보다 다른 암호화폐를 더 많이 탈취하는 이유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코펜스의 아론 히그비 공동 창업자가 밝혔습니다. 히그비 공동 창업자는 2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훔친 암호화폐 중 58%가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암호화폐였다면서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중 가장 널리 사용되지만 반대로 정부가 추적하고 법을 집행하기 가장 쉬운 암호화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해커들이 이더리움 등 다른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사용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자금 탈취와 돈 세탁에 최적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추적이 훨씬 어려운 이더리움 등 다른 암호화폐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히그비 공동 창업자는 북한이 이 암호화폐를 여러 단계를 거쳐 돈 세탁을 하거나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로 바꿀 수 있으며 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만큼 인내심을 갖고 그냥 보유하고 있으려 할 수도 있다면서 북한이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규제를 피해 계속해서 암호화폐 탈취를 노린 해킹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북한의 극단적 국경 봉쇄에 대한 각국의 비판이 이어졌는데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세 프란스 캐리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부대표는 21일 49차 유엔 인권이사회 구두보고에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효과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관련국들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정보 수집 위임 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회원국들은 특히 최근 입국한 해당 국내 탈북민들에 대해 완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형태의 접근 보장을 촉구한 겁니다. I urge relevant member states with escapees on their territory to ensure full and unhindered access for OHCHR to them, in particular recent arrivals, to allow us to effectively fulfill our mandate to gather information. 캐리스 부대표의 이 같은 지적은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탈북민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과 제한적 접근만 허용하는 러시아, 또 탈북민 조사에 제한적으로 협조해온 것으로 지적된 한국 정부가 해당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캐리스 부대표는 이어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과
다른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면서 회원국들은 국제인권법과 난민법 의무에 따라 탈북민들을 송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통로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합당한 근거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는 모든 인권 침해를 종식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약속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과 유엔 회원국들의 국제 형사재판소 회부 등 다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Member states should also consider supporting complementary approaches at national levels, including criminal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under accepted principles of extraterritorial and universal jurisdiction and relevant civil litigation. 유엔 인권이사회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 대해 각국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The DPRK's border restrictions in response to COVID-19 have now been in place for over 2 years, severely hampering UN agencies' ability to access and support the people of North Korea. We urge the DPRK to engage credibl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its human rights record, to uphold its responsibilities for its most vulnerable people, including those in detention, and allow UN human rights mechanisms unhindered access to the country. France deplores the attitude of a regime which cuts off all links with the outside world to the point of refusing access for humanitarian aid, which is absolutely vital. And it's just to ensure its own survival. This regime is responsible for mas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is the only entity responsible for the catastrophic humanitarian situation. 제프 로치 제네바 주재 호주 부대사는 북한 정권은 주민의 권리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지 않고 계속 대량 살상 무기를 추구하는 데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제재 부과의 이유를 해소하길 거부하는 한 광범위한 제재 완화는 있을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유지가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가 다음 달 7일 신임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된 필립 골드버그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는 22일 공지를 통해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인준 청문회에서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와 함께 호주와 필리핀, 노르웨이 등 4개 대사 측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콜롬비아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하고 있는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국무부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지냈으며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18745 이행을 총괄하기도 했습니다. 상원 외교위는 다음 달 7일 인준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투표를 통해 골드버그 지명자의 인준 동의 여부를 결정하며 과반 이상 찬성과 본회의 표결을 거쳐 지명자를 인준합니다. 제1조선인 북송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으로 갔다가 탈북한 일본인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23일 북송 사업 피해자 5명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5억엔 규모의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북한에 있는 동안 부당하게 억류당하며 인권 침해를 당했고 남아있는 가족들의 출국 역시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은 일본의 미승인국으로 재판 관할권은 일본에 있지만 제소 시점에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20년의 제척 기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북한 정권이 조총련과 함께 북한 내 상황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선전으로 피해자들을 회유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1959년부터 1984년 사이 제1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제1조선인들의 북한 정착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을 통해 약 9만 3천여 명이 북한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